근데 왜 창문을 열었지 이렇게 봤는데 남자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관리인이 봤을 때는 거뭇거뭇해요 발이. 그래서 이상하다. 그 비밀번호를 받아서 네. 206호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 현관부터 핏물이 잔뜩 고여 있는 거예요. 배은망덕의 살인 사건이라고 할까요? 배은망덕. 예, 어.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네네. 배신을 한 거죠. 자, 때는 2019년 2월 24일 밤입니다. 네. 인천 구월동의 한 원룸 빌라 B동 3층에 사시는 이지은 씨가 그 평상시 생활하다가 우연찮게 A동 206호의 창문이 열려 있는 쪽으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옆동이겠네요. 예, 옆동이죠. 옆동이 여기 밑에죠. 3층에 사시니까 밑에 206호에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2월 24일이면 추운 때예요. 근데 왜 창문을 열었지 이렇게 봤는데 남자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발이 보이는데 물론 이지은 씨는 옆동이 206호에 누가 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뭐 술 먹고 창문 열어놓고 자나 보다 그런 생각하고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2월 26일 날 퇴근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창문 열어있고 그대로 이제 발이 그대로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틀 전인 24일 날 봤을 때 그 발 위치가 그대로인 거예요. 저거 이상하다. 그래서 원룸 빌라 그 관리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관리인이 그 이지은 씨 집에 찾아왔어요. 어디 보여요? 저기 보여, 저기. 그러면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남자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관리인이 봤을 때는 거뭇거뭇해요, 발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2월 26일 날 저녁 7시 35분에 112 신고를 합니다. 네. 관리인이. 네네. 사실 관리인이 그 세대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열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세대 그게 만약에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열었을 때는 주거 침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112 신고를 합니다. 그 관할 지구대에서는 공동 대응으로 119 구급대하고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관리인 세대 그 비밀번호를 받아서 네. 206호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부터 진짜 그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 현관부터 핏물이 잔뜩 고여 있는 거예요. 와. 현관부터. 네. 거기다가 후라이팬은 현관 앞에 내동댕이 쳐져 있고 6평 남짓한 그 원룸 방 안에 온통 피가 튀갖고 피비린내가 잔뜩 한 거예요. 아. 예. 방 안에는 175cm 정도의 키에 보통 체격의 남자가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2월 26일 8시 이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 무전을 들었던 그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과 강력 1팀이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무전을 받고 출동한 다음에 10분 후에 인천청 과학수사팀 8명이 들어와요. 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보통 3, 4명이거든요. 피 튀기고 이게 상황이 봐서는 살인 같을 수도 있으니까 8명이나 이제 온 거예요. 거기에. 예. 강력 사건인데 좀 강력 사건이 같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온 거죠. 네. 감식을 하기 들었잖아요. 현장을 얼핏 본 형사들이 야 저건 타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식이 다 끝나고 모든 정황을 다 종합해서 타살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왜 형사들이 갑자기 저 타살이냐고 단정을 짓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엎드려 있었잖아요. 네네. 그 엎드려 있는 그 변사자 위로 그 티셔츠 하나가 덮어 있고 잠바가 하나 덮어져 있는 거예요. 범인이 타살을 하고 살인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티셔츠나 외투를 덮어놓은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아, 저 타살이네라는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감이. 자, 감식을 해봤어요. 덮은 옷까지 이렇게 드러내고 보니까 피해자의 모습에 드러난 거는 사체 얼굴이 엎드려져 있으니까 그 시반이 얼굴로 몰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려져 있는 시반이 시뻘겋다 못해서 검은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체는 급격히 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2월 달에 그 창문이 열려져 있으면 차 가운데 어떻게 급격히 사체 부패가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일러가 켜져 있어서 평균 온도가 21도인 거예요. 아, 그래서 방바닥이 따갑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 엎어져 있으니까 부패가 이제 급격히 변한 거죠. 예. 자, 상처를 봤어요. 네. 그 피해자의 상처를 보니까 정수리하고 좌측 목하고 등부에 예리한 걸로 찢긴 흔적이 있어요. 근데 가장 치명적으로 보이는 것은 좌측 뺨이 길게 그어진 상처예요. 아, 뺨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아우. 길게 그어진 찢겨진 상처가 있는데 날카로운 벙구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 왼쪽 뺨을 그을 수 있는 그 벙구가 방 안에 있는지. 왜냐하면은 이게 벙구로 해서 동맥이 절단됐기 때문에 이게 사방으로 피가 튀어서 피범벅이 됐다 한다면 네. 거기에 사용된 벙구가 뭐냐 이 현장에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장을 확인을 해본 거예요. 칼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싱크대 위에 피가 묻은 가위가 있는 거예요. 가위요. 예. 근데 이 가위로는 정수리, 좌측 목 등은 찢길 수 있는 벙구로는 사용되지만 여기를 찢을 정도의 벙구는 돼 보이지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 혈흔도 묻어 있고, 그러니까 가위에 대해서 그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손잡이에 대한 지문 그리고 DNA나 이런 걸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 피도 저 확인을 하고요. 족적을 봤어요. 피가 쏟아진 상태에서 막 밟고 돌아다니는 게 확인이 돼요. 근데 그 피에 묻은 족적이 범인의 신발이 아니라 그 원룸 그 화장실 안에 슬리퍼예요. 아, 얘가 피를 묻을까봐 그렇게 한 이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슬리퍼를 신고 바깥에 나와서 이거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예요. 아, 그랬네요. 예, 예, 예. 자, 혈흔은요,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 벽면에도 붙어 있고, 원룸 안에도 물론 붙어 있고, 그거를 이제 일일이 장소를 구분해 가면서 혈흔 채취를 해요. 왜? 다 피해자의 혈흔이라고 보면 안 되니까 따로따로 구분해서 감식해서 채취를 합니다. 네. 신원을 확인을 먼저 할게요. 네네. 이 A동 206호의 신원 세입자는 김호윤 씨예요. 29살 김호윤 씨인데 젊네요. 예, 예. 자, 방 안에서 간이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술안주가 있어요. 먹다 남은 술안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소주잔 2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깨진 소주병이 있어요. 이 깨진 소주병이 우연히 깨진 거냐 범행에 사용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자, 소주잔하고요. 그다음에 빈 소주 페트병 피해자의 얼굴에 덮었던 의류 이런 데서 지문하고 유전자 채취를 합니다. 거기서 범인의 유전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휴대폰, 지갑 그걸 확인했는데 휴대폰하고 지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책상 위에는 광마우스가 번쩍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그저 모니터가 있어야 되고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모니터하고 컴퓨터가 없어. 그러면 노트북도 있어야 돼요. 근데 노트북도 없는 거예요. 노트북이 없어. 핸드폰도 없어. 지갑도 없어. 자기 집인데 있어야 되죠. 그쵸. 그게 없으니까 이게 살인이 아니라 강도 살인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침입구는 출입문이에요. 창문으로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방 안에는 빨래 건조대가 쓰러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면식범이 들어와서 같이 술 먹다가 가격하고 이걸 가져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현장 꼼꼼히 수색하다가 아주 특이한 걸 발견해요. 뭘 발견했냐면 책상 위에 카드 결제했다가 취소된 영수증 하나를 발견해요. 한 장을. 그게 취소된 영수증이 그날 24일 날 새벽 5시 23분에 9월동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네. 카드를 결제했다가 취소한 영수증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24일 날 그 이지은 씨 3층에서 목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고 네. 그날 새벽 5시 23분에는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이 피해자의 이동 동선을 이 시간대 취소된 이 시간대에 그 노래주점 주변의 CCTV를 보면
용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예. 그럼 거기 가서 CCTV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네. 예. 이 모든 게 다 이제 확인이 됐어요. 감식도 하고 현장도 가고. 그래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형사과 전체는 살인 사건으로 단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 전담팀을 꾸려요. 모든 형사들이 다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피해자의 집, 그 빌라 주변 수사를 맡기고 어디는 카드 결제한 거기 CCTV 확인하라고 하고 각자의 팀에 명가를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수사를 했어요. 자, 구월동 쪽에 그 담당한 형사팀에서는 저 영수증 카드 취소한 지역의 CCTV를 봤어요. 노래주점 주변에. 예, CCTV를 보니까 피해자하고 같이 가는 일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체격은 외소하고 마른 체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방을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했죠. 종업원을 상대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카드를 결제를 했대요. 그런데 40대 초반의 남자가 내가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글로 가자. 그 노래 주점으로 가자. 그래서 아줌마 그러면 이거 카드 취소시켜 주세요. 그래서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나간 거예요. 같이 들어왔다 같이 나갔다고 하니까 걔가 가자고 했던 노래 주점을 가봤는데 거긴 몇 개월 전에 폐합된 업소예요. 그럼 거기는 아닌 거야. 네네. 그렇기 때문에 CCTV로 얘네 이동 동선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네네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동 동선 하는 거.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형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이동 동선을 따라가 보니까 2월 24일 05시 42분에 구월동의 한 상가 6층에 있는 노래주점에 들어간 거예요. 예. 상가 6층에 예. 두 명이 예. 있었던 거죠. 그렇죠. 두 명이 이제 네네. 간 게 확인이 돼요. 네네. 근데 그날 아침 9시 10분 2시간 30분 동안 밤새 애들랑 놀고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놀고 나왔어. 근데 이동 동선을 따라서 보니까 피해자 집 방향으로 가는 거야. 피해자 집 방향으로. 두 명이. 예. 그러니까 이제 2월 24일 9시 10분 이후로 피해자 집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서 그거를 피해자 주거지를 수사하는 담당 형사들한테 연락을 줘요. 왜? 피해자가 언제 들어갔냐를 보려면은 거기서 CCTV를 보면은 언제부터가 없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언제부터인지를 보려면 계속 봐야 돼요. 2, 3일 전 거부터 계속 봐야 되는데 9시 10분이 특정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이후로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락을 주는 거예요. 많이 줄여지는 거죠. 그렇죠. 단축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주거지 담당하는 형사들이 봤어요. 그랬더니만 9시 17분에 피해자의 원룸 빌라에 공동 현관문 CCTV에 피해자하고 용의자가 같이 들어오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예. 자, 이 모습을 보니까 네. 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피해자가 자꾸 들어가요. 용의자를. 그러면서 술 한 잔 더 하자는 액션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그래서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서로 친한 관계인데 친구로 보기에는 피해자는 29이고 이 용의자는 40대인데 그렇죠. 친구일 가능성 없고 이 지인 관계는 어떤 지인 관계인가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왜 궁금하냐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가 직장 동료라든가 아니면 동네 형이라든가 이렇게 관계가 특정되면 범인 잡는데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궁금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거지에서는 더 이상 나온 게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부분은 주거지 부분은 일단락하고 자 간석동과 구월동 노래방 주변으로 이제 수사하는 형사들은 집으로 간 게 끝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살인이 된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더 추적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추적하는 담당하는 형사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역추적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디서 다시 왔는지 네네. 그 카드 취소하고 집까지 가는 방향까지 봤다면 네. 취소한 이 노래 주점까지는 어떻게 왔는지 왔을까? 네. 예, 어떻게 왔는지를 역추적하다 보면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CCTV를 역추적하는 거예요. 예, 이 역추적을 하는데
이 업소들이요 밤 새드락하고 낮에는 쉬어요. 그렇죠. 그러면 형사들은 낮에 좀 일 좀 하고 밤에 좀 자고 싶어도 그 사람들 영업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새 돌아가야 돼요. 같이. 그러네요. 예, 네. 같이 돌아야 돼요. 4시 50분에요. 간석동 식당 앞에 둘이 걸어가는 게 보여요. 야, 자, 역추적한 거를 시간대별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네. 4시 13분에서 28분 사이 그 왜 술집 데리고 들어간 삐끼죠. 네네. 삐끼가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 주점으로 들어가요. 근데 노래 주점 들어갔다가 좀 있다가 피해자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삐끼가 또 따라 나와요.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삐끼랑. 예, 예. 네. 그때인데 4시 35분에 다른 노래 주점에서 용의자가 나와요. 그 40대. 예. 네. 40대 초반에 그 용의자가 나오더니 비틀거리며 가다가 편의점 앞에 피해자하고 삐끼가 얘기하는데 가보더니 삐끼한테 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둘이 막 얘기하더니 피해자하고 그 용의자하고 같이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삐끼도 같이 데리고 가니까 삐끼는 아예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4시 42분에 피해자가 ATM기에서 현금을 뽑는 게 보여요. 네. 그 다음에 처음에 봤던 간석동 식당 앞에 4시 50분에 둘이 걸어가는 게 보인 거예요. 예. 야, 그럼 원래 그 두 명은 지금 이 밤에 만난 건지 원래 아는 사이였는지 예. 이건 잘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둘이 함께 다른 그 술집에서 있다가 네. 거기에서 만나서 간 거는 이제 확인이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또 형사들도 그 삐끼 하는 사람들 금방 알죠. 알아내죠. 네, 네. 그 시간대. 그래서 삐끼들한테 그때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네, 이거 네. 기억하냐? 좋은데요. 자, 그럼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서 이때 상황에 대해서 저 또렷하게 기억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라. 네네. 이때 서로 이 피해자하고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가 됐는지를 근데 하는 소리가 그 피해자분하고 자기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이제 가격이 안 맞으니까 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용의자가 다가오더니 그 삐끼가 유 씨인데 네. 유 씨한테 이봐요. 여기 나이 많이 먹은 삐끼 못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 삐끼가 데려간 술집 술값 엄청 있었다고. 그 삐끼가 사기쳤어 나한테 막 이러더래요. 네네네. 근데 그 소리를 듣더니 피해자가 옆에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위로주 살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위로주를 사겠다. 네, 피해자가. 그러면서 삐끼한테도 같이 가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삐끼는 그게 자기 일인데 네네.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 됐다고 두 분 가라고. 그래서 둘이서 백화점 쪽으로 같이 백화점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거 잠깐 궁금한 두 분이 그러면은 그날 만났을 수도 있다는 거네. 그날 초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둘이. 오. 예. 자, 통신 수사를 해봤어요. 네네. 피해자의 통신 수사도 이제 빼놓을 수 없으니까 네네. 이게 주거지 9월동 인근에서 통화 내역이 그 이후로 24일 이후로 없어요. 마지막 전화 통화한 거는 그 전날 23일 날 10시 23분에 네. 아주 절친인 중학교 동창 친구하고 통화한 게 마지막 통화예요. 그래서 중학교 동창 절친인 박 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네네. 물어봤더니 아주 가까운 사이라 23일 날 저녁 10시 23분에 전화를 해서 우리 만나서 술 한잔 하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술을 하고 24일 넘어서 네. 3시 22분에 택시를 태워서 보낸 거예요. 집으로. 피해자를. 네. 그러면서 잘 가 하고 소리하고 네. 보낸 거예요. 네네. 보냈는데 이 친구가 막바로 집에 간 거 아닌 거예요. 피해자가. 그 9월등이 내려서 또 이제 술을 먹으려고 간 거예요. 네네. 이 사람이 이렇더라 삐끼하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술 사준다고 갔다고 하는데 이 사람 성격이 원래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술을 먹으면 어떤 사람에게 말을 잘 건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뭐 말도 걸고 남녀 상관없이 그냥 기분 좋으면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성격이 좋은 예, 친구네. 예,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같이 따라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삐끼 그 유 씨하고 네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아 예. 그러네. 예, 성격도 밝고 사람이 좋대요. 그러네요. 이 피해자가. 예. 그것도 술까지 들어가면 더 기분이 좋아지니까. 예, 예. 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되는구나.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네네. 밤에 9시 17분에 집에를 들어갔어요. 네네. 9시 17분에 들어갔는데 낮 12시 21분에 피해자가 나와요. 낮에. 낮에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나오더니 네네. 편의점 가더니 소주 2병을 사갖고 네. 다시 또 들어가요. 네네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CCTV를 보는 거예요. 그때는 속도 빠르게도 안 봐요. 천천히 봐야 돼요. 속도 웬만하면 형사들이 속도를 빠르게 해서 2배속, 4배속 해서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놓칠까봐 그렇죠. 형사들은 눈이 빠지더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또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찾기 더 힘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봐야 돼요. 다시 보는데 오후 2시 21분에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12시 21분에 정확히 그 소주를 사러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오후 2시 21분에 용의자가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같이 들어갔던 40대의 남성이. 예. 그 용의자가 그때서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21분, 12시 21분 나온 게 2시 21분. 그렇죠. 딱 2시간에 일이 벌어졌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후에 그 피해자가 나오는 게 없었으니까 네네.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들어갈 때까지 그 집에는 그 피해자가 나온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일이 벌어졌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자, CCTV를 보니까 들어올 때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왔잖아요. 네네. 이 새끼 후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는. 예. 아. 시간대가 그 공동 현관문 쪽이 역광이 비춰갖고 CCTV가 안 보여요. 까맣게 보이거나 막 이렇게 막. 너무 밝아져 아 네네네네. 보이는 건데 다행히 얘가 또 후문으로 나오는 바람에 잘 보인 거예요 CCTV에. 아. 근데 정상적이라면은 정문으로 나가지 그렇죠. 누가 후문으로 나와요. 그렇죠. 후문으로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가장 잘 나온 거 스톱해서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노트북이더래요. 아. 예. 야, 이 새끼 노트북에서 가져갔구나. 네네. 범인은 얘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 새끼는 이제 용의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먼저 할게요. 예. 자, CCTV를 봐갖고 네네. 얘가 그 주거지에서 빠져나와서 뭘 타고 가는지를 봤더니 은색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네네. 은색 택시를 타고 가는데 CCTV 각도가 그 차량 번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CCTV로는 더 이상 추적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네. 얘가 그 택시를 타고 갔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네네네. 왜? 그 GPS를 확인하면 되니까. 핸드폰 GPS.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그 시간대 일시 장소에 택시를 탄 그 시간대에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또 출발한 GPS 택시. 예, 택시에 대해서 모두 다 네. 그 영장 집행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와. 나온 게 없어요.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술도 사러 다시 갔다 왔을 테고 네네. ATM기에서 돈을 빼는 영상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피해자가 카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드를 다시 영장을 집행을 해서 그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부받으려면은 네. 최소 2일, 길게는 3일 가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길게 3일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음. 이만저만 영장 기면 길어진다. 네네. 근데 가족들이 가서 그 사용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사망 진단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사체 인도 확인서 우리 경찰이 발부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가족상 증명서 가지고 가면은 그 협조를 해줘요. 네네. 그래서 해당 은행에서 카드 사용 내역서를 24일 이후에 사용 내역서를 뽑아서 수사팀이 줍니다. 적극 협조를 하죠. 가족들도 다행이네요. 얘고 예. 막 분하니까 네네. 보니까 예상대로 24일 이후에 카드 쓴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카드 쓴 게 빠져나가서 카드 쓴 게 확인되는데 24일
오후 2시 53분, 그 다음에 3시 32분, 네. 4시 04분, 네. 5시 31분. 많이도 썼네. 이게 뭐냐면은 4번에 걸쳐서 택시를 번갈아 탄 거예요.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한 예, 거예요. 예. 한 방에 안 가고 4번에 걸쳐서 했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그 경찰이 수사를 할 거니까 자기는 4번을 갈아타면은 나를 못 잡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피해자 카드를 썼어요. 그런 생각. 그런 닭대가리가 있는 거죠. 이걸로 수사 못 한다는. 야, 신이 새끼, 완전 닭대가리 같은 새끼지. 그러니까요. 예. 카드를 쓰기 의미. 야, 나 이만 의미가 4번 없는. 번갈아 탔으니까 나 모를 거야 한 거야. 지는. 예? 아유, 또라이 새끼.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거 이제 추적해서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들떨어진 새끼 정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오후 5시 35분에 내렸어요. 네. 근데 2차례에 걸쳐서 안마방에서 불법 성매매에 사용을 했어요. 카드를 2번을. 이 낮에. 예. 아. 아니 그러니까 오후 5시 35분이니까 약 오후죠. 예, 낮에. 그래서 낮 시간에. 예, 맞아요. 그때도 2번에 걸쳐서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쪽은 또 병광생가. 아씨. 야. 아무튼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택시를 타고 가요. 그게 이제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러겠네요. 자, 예. 근데 25일 날 또 4번에 걸쳐서 택시를 번갈아 타요. 또 예, 카드로. 카드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나름 막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걔는. 그러네요. 응? 아주 그냥 노력을 많이 했어. 아. 와 진짜 못 찾아. 응? 지 생각대로라면 진짜 못 찾는 거야. 아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편의점에서 뭐 우유도 사 먹고 그 중간중간 편의점 우유 사 먹고 편의점 CCTV 보면 다 그놈이야. 그렇죠.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 카드로. 예. 그 카드로 하니까. 그 다음에 술집에 가서 술도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방에도 또 쓰고 한 거예요. 야, 그 카드로 예. 무조건 다. 예. 피해자를 그렇게 살해를 해놓고 이 피해자 카드로 그렇게 과감히 쓴다는 거는 야, 이 새끼 뭐 전까지 있는 새끼가 죄의식 없이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 파악이 됐잖아요. 그 형사들은 또 어렵게 또 확인을 했어요. 용의주도 한 걸 또 어렵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넥스를 통해서 요금 결제한 택시 회사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ARS에 들어가서 그 결제한 카드 번호를 입력하니까 택시 차량 번호, 택시 운전사, 네네. 연락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 택시가 총 8대잖아요. 네네. 그 8대에 대해서는 택시 기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특이한 게 있었는지를 확인하러 이제 형사들이 그 팀이 또 맡겨서 그 팀이 가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CCTV는 이제 어디 쪽을 봐야 되느냐? 택시를 타고 24일 날 최종적으로 도착한 위치, 그 다음에 25일 날 처음에 탄 위치, 네. 거기에 위치를 가서 CCTV를 분석하면은 거기 주거지에 인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갖고 이제 탐문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후에 탄 그 위치에서 CCTV에는 약봉지를 들고 있었거든요. 이 새끼 무슨 약봉지가 있네? 그래서 그 주변에 약국, 병원을 탐문 수사를 하고 네. 걔 이동 동선에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데 건물 상가 4층에 원룸 고시텔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새끼가. 그 생각에 형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27일 8시 18분에 그 4층 건물에 올라가려고 네. 엘리베이터를 들고 1층에 딱 서 있었어요. 네네. 근데 1층에 이제 딱 엘리베이터가 딱 쫙 열리는데 네. CCTV 봤던 그 새끼가 앞에서 쫙 서 있는 거예요. 쫙 열리는 그 새끼가 팍 보이는 거예요. 아, 바로 그냥. 바로 그 새끼들은 모르죠. 네. 우리는 계속 CCTV 봤으니까 그놈인 거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아저씨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 네. 그런 거예요. 나 우리 경력 형사인데 아저씨 네. 무심하게 툭 던집니다. 노트북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 새끼가 팔았습니다. 오.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그러게. 예, 이 새끼 들어간 다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 노트북 저 팔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27일 8시 20분에 네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얘를 긴급 체포를 합니다. 와. 피의자를. 네네. 자, 긴급 체포를 하고 네. 고시텔을 들어가서 방 호실을 수색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범행 당시 입었던 옷하고 신발을요 압수를 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구석구석을 뒤지니까 피해자 휴대폰이 나왔어요. 아, 거기서. 휴대폰도 가져갔고. 예예예. 그래서 그때 그 이제 현장에 휴대폰이 네네. 없었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네. 저기가 된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얘한테 노트북 어디다 팔았냐? 팔은 위치를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천 서구의 어느 컴퓨터 수리점에 팔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CCTV 영상 이 새끼 여기다가 노트북 파는 거 있죠? 그건 업주가 있어요. 내가 14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다. 지금 있습니까? 했더니 여기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받아서 가지고 사무실에 왔어요. 사무실에 와서 가방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피가 묻어 있는 과도칼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네. 그 주인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네. 사장님, 이 여기에 칼이 있어요. 나는 몰라요. 받아놓은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안 열어봤대 자기는. 사놓고. 대충 이렇게 그냥 이거만 보고 그냥. 아니 그 노트북에서 노트북은 꺼내보고 그다음에 그냥 넣고 그냥 놨대는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노트북하고 과도칼에 대해서 국가수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네네. 예. 얘는요 43살의 백수철, 직업은 무직이고요. 네. 그 잔인하게 살해한 부분, 과감히 피해자의 그 카드를 사용한 부분 네. 이런 걸로 봐서는 전과가 상당할 것 같아서 네. 전과 조회를 했더니 전과가 없어요. 오. 예. 초범이고. 예. 근데 이거는 초범일 가능성이 짙은 거죠. 예. 지 나름대로 용의주하게 택시를 4번 갈아타고 그래서 또 진짜 선수라면 그 카드를 썼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초범은 민건 같아요. 지 나름대로 막 머리 쓰면서 미션 임파서블을 많이 봤는지. 피해자에서 1회에서 3회까지 조사를 했어요. 네네. 1회, 3회에서 조사를 하니까 자기는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 예. 그래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술 취해서 기억 안 나는 건 아니래요. 네. 예. 근데 기억이 없대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노트북은 어디서 났어 그러면. 네. 저는 지하철에서 신용카드하고 노트북 주순 줄 알았다고. 그럼 막 쓰고 그랬다 이거야. 그래서. 주워서 썼다. 예. 그러면 너 마지막 그 기억나는 게 언제야? 라고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자기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그 삐끼를 따라가서 술을 먹고 나왔을 때까지만 기억이 난대요. 그럼 뭐예요? 피해자 만날 때부터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해자 만났을 때부터 이 기억이 안 난다 이거예요. 예. 그게 말밥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24일 날 나와서 카드를 그렇게 그 갈아타고 하면서 썼어. 좋아. 24일까지는 기억이 안 난다 쳐. 네. 그럼 그 다음 날 25일은 기억 안 나요? 나이죠. 예. 그럼 4번 갈아타고 술집 가고 지랄 해놓고 그렇죠. 지하철에 주셨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이 새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한테 너 기억 안 나는 그 순간부터 피해자가 만난 거, 그리고 이제 ATM기 뽑은 거, 카드 결제 취소한 거, 5시에 내려가서 9시 10분까지 노래방 간 거, 그 다음에 거기서 피해자 집에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노트북 갖고 내려오는 거, 네. 이거 누구야? 저 맞아요. 음.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말이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그게 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네네. 이 정황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아무도 들어간 게 없는데 네. 그럼 네가 죽인 거 아니냐? 근데 너 기억 안 난다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랬더니 이 새끼가 하는 말이 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살인한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제가 그 살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죄값은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새끼. 그러니까 이게
세모도 아니고 뭐 다 인정한대요. 이제 네. 다 인정하겠대. 네네. 자기가 들어간 거 이게 보니까 나다. 네. 그 이후에 아무래도 안 들어갔으면 내가 죽인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죽인 거 인정할게요. 죄값 다 받을게요.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전모도 확인이 안 돼. 살인만 기억을 한다고 하니까. 네네. 예. 진술 녹화실에서 받잖아요. 네. 보통 이제 강력 사건은 진술 녹화실에서 받거나 아니면 좀 애가 좀 또라이거나 사이코면 진술 녹화실에서 또 받아요. 진술 녹화실 빠져나와서 사무실에 있는데 이 새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사님, 제가 20살 때부터 접신 상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때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네. 치료를 받았으면 괜찮았는데 그때 치료를 안 받아갖고 지금도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네가 기억 안 나는 데부터 이렇게까지는 접신이 돌아서 기억 안 난다는 거야? 예. 이라라네 이 새끼 완전히 장난하나 이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네. 또 누나가 또 면회를 왔어요. 누나가 면회 와서 너 왜 죽였어? 응? 사람을 왜 죽였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새끼 하는 말이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또 그러더래요. 면회하면서. 네. 그러니까 유치장 직원들 그걸 확인하거든요. 네네. 그분 야 공범 있네. 그래갖고 형사한테 얘기를 해줘요. 아니 그분이라는 사람이 공범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형사도 대충은 알죠. 야 너 그분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접시 놓을 때 그분이요. 귀신? 그랬더니 맞대는 거야. 야 그 귀신 나쁜 놈이래 그러면 들어와서 나쁜 짓거리 시키고 그러네. 무당해서 저기에 보내 그러면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들도 많이 캐 물어요. 이게 네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캐 묻는데 얘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짓 진술하는 건 알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런 거에 대한 수사복을 달죠. 얘 왜 심신미약이 될까봐. 얘는 주장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국가수에서는요 가위 손잡이 네네. 그다음에 슬리퍼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같이 검출이 됐어요. 네. 어차피 피해자도 썼고 피의자도 범행할 때 썼기 때문에 깨진 소주병 그리고 의류 신발 걔한테 압수한 거 네. 거기에서는 남아있는 혈흔으로 분석하니까 피해자의 것임이 확인이 됐어요. 혈흔은. 네네. 그리고 노트북 갖고 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혈흔 과도 손잡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혼합 유전자형이 검출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범행에서도 얘가 사용했던 부분이 피해자는 어차피 자기가 사용한 거니까 검출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피의자가 그걸 잡았다는 거는 범행에 사용했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3월 7일 날 살인, 절도, 여신 전문 금융업법, 사기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구속 송치를 합니다. 네네. 예. 그 안타까운 거는 피해자가 밝고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한테도 따뜻하게 다가가고 이런 좋은 성격인 젊은 청년이 그 술 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배은망덕한 새끼예요. 예? 이렇게 베풀어준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나쁜 짓이고 그 가족과 엄마는 진짜 절도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좀 그 피해자가 참 안타까웠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무튼 피해자에 대한 명복을 빌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걸 수사했던 우리 인천 남동경찰서 전 형사님들께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네. 자 재판부는요. 네. 이 새끼 의도대로 된 거예요. 음.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인정되나 네. 피고의 알코올성 질환, 정신질환, 심신장애 상태의 점을 인정해서 징역 20년 선고하고 치료가 판결을 했어요. 그게 1심인데 네네네. 그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확인이 안 됐어요. 네네. 예, 이 정도 선에서만 제가 확인이 됐는데 네네네. 얘가 의도하는 거죠. 얘는 그 법에 대해서 알겠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거지. 일주일 내내 술 먹었다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네네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이거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심신미약이 분명히 있는 분들도 있겠죠. 네. 이게 좀
많이 좀 악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서 예. 이런 친구들한테는 좀 진실의 방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범죄도시를 보는 거예요. 대리만족으로. 그렇죠. 예. 범죄도시보다 아우 꼬숩다 이러잖아요. 우리도 저러고 싶다. 그렇죠. 큰일 나죠. 예, 진짜로. 여덟 살짜리의 최용민이라는 어린이가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 1월 14일 오후 1시에 주거지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거예요. 근데 이제 8살짜리 아이는 따로 다른 조사실에서 불러서 조사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 8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죽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2016년 1월 13일입니다. 네. 부천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부천 원미경찰서 여청 수사팀으로 찾아옵니다. 네. 3년 전인 2013년 네. 8살짜리의 최용민이라는 어린이가 네. 그 1학기 말엽부터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근데 그때 그 2015년 12월경에 그 담임 선생이 출석하라는 독촉장을 보내기도 했어요. 네네네. 그랬다 2016년이 되자마자 새로 부임한 장학사가 부천 시내의 초등학교에 장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러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점검해서 나보니까 이 최용민 학생이 출석 안 한 게 확인이 되니까 이거는 뭐 동서에서도 안 되니까 직접 와서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 신고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은 물어봤어요. 얘가 출석을 안 한 때가 언제냐? 왜 안 하게 됐냐? 그러니까 학생폭력대책위원회라는 그 회부를 하게 된 이후로 출석을 안 하게 됐다. 그러면 거기 대책위원회 왜 올라갔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2번을 찔렀대요. 아이고. 그리고 옷에다가도 막 낙서를 하고 이게 괴롭힘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학교 측에서 가해 학생의 그 가해 아동의 부모를 불렀고 피해 학생이 부모를 부른 거예요. 네. 그러면 둘이서 1학년이니까 웬만하면 보통 미안하다 사과하고 병원비 주고 이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고 그랬는데 이 출석하지 않는 아동 그 아버지인 33살의 최 씨가 하는 말이 어린 애들이 그런 걸 가지고 뭘 무슨 합의를 하고 뭐 저기 하냐고 마음대로 하라고 이런 식의 나온 거예요. 병원비뿐만이 아니라 합의할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린 거예요. 애 데리고. 그러니까는 피해 학생 부모는 열이 받죠. 그렇죠. 그냥 끝까지 처벌을 원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학생폭력 대책위원회가 회부가 된 거예요. 네네. 초등학교 1학년이 회부되는 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죠. 거의 없었던 일인데 그렇죠. 결국에는 7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았어요. 근신 처분을 받으면 7일간 안 나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담임 선생이 계속 전화를 했어요. 담임 선생이 전화를 하니까 그 부모 측이 우리 용민이는 대안학교에 보내든가 아니 집에서 공부 가르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학교 안 보내겠다. 학교를 안 보내겠다.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담임 선생이 교무부장하고 집도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접수를 받은 여청 수사팀에서는 그 아이에 대한 가족 관계를 확인해 봤어요. 네. 그때 친부모, 계모나 계부가 아닌 친부모의 자기 여동생도 있는 네 가족이 사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청 수사팀 그 형사가 31살의 친모 한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한 씨한테 전화를 해서 출석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그 한 씨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음. 아, 애 가출해 갖고 네. 나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 그 여청수사팀 그 여청수사 형사는 그럼 애가 언제 가출했어요? 가출한 시기가 언제예요? 그럼 가출 신고했어요? 그다음에 연락은 어떻게 취해봤어요? 이런 게 절차상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말을 흐릿하고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상하네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엔 또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저 친척 집에 맡겼어요 그런 거 말을 또 바로 바꾼 거예요. 아. 친척 집에 맡겼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 전화를 끊어버려요. 아. 그러니까 전화 통화했던 여청수사 형사는 이상한 거야. 이상하네요. 예, 이상하니까 그 학교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들하고 같이 방문을 해요. 방문을 했는데 딸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 8살짜리 딸하고 네네. 같이 있었어요. 딸은 있었네요. 예. 예. 그래서 한 씨한테 친모 한 씨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친척 집에 보냈다면서요? 그러면 친척 누구한테 보냈어요? 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꼬치꼬치니까 애 가출했어요. 또 말을 바꿔요. 네네. 그럼 가출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같이 가시죠. 그래서 딸하고 그 한 씨하고 친모인 한 씨하고 데리고 경찰서로 갑니다. 네. 자, 경찰서에서도 친모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는 가출을 했고 그 이유를 모른다. 계속? 언제 가출했냐? 네. 가출 신고했냐? 모른다. 네. 모른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른다만 예. 계속하고 있고. 예, 빡빡 우기다니면서 몰라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8살짜리 아이는 따로 다른 조사실에서 불러서 그 아동 전문가를 입회하에 조사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 물어봤더니 오빠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애가. 오. 어째 한번 그림 일기 한번 그려볼까 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랬더니 오빠는 없고 자기하고 엄마 아빠만 그린 거예요. 아, 가족 그림이. 예.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애의 심정에는 오빠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오빠가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림을 안 그리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 물어본 거예요. 아빠는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해요. 그런 거예요. 연락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핸드폰을 보니까 전날에도 아빠하고 전화 통화한 게 있는 거예요. 통화는 하고. 예. 그래서 전날에도 연락을 했는데 왜 연락을 안 했다고 그랬어? 라고 이제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이제 아이한테. 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알고 보니까 한 씨가 친모 한 씨가 경찰이 물어보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아이는 순수하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렇죠, 또. 그렇죠. 엄마가 이렇게 시켰어요. 예.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계속 조사가 되니까 8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죽였을 수도 있어요. 에? 아빠가 죽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조사를 받았어요. 네네네. 자, 여청 수사는요. 네네. 한 씨가 가출을 했다고 했다가 네. 친척 집에 맡겼다고 했다가 다시 가출을 했다고 하고 말을 계속적으로 번복을 해요. 그러면 가출을 했으면 가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인데 가출 신고를 안 했다는 점.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 딸한테서의 그 증언. 이건 그 가출도 아니고 이건 살인 사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판단을 하고 부천 원미경찰서 형사과 강력 4팀으로 사건을 인계합니다. 네. 예, 강력 4팀에서는 발빠르게 그 한 씨를 형사과 조사실로 데리고 와요. 다른 형사들은 이 사람들이 살았던 지금 한 번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전에 살았던 왜 3년 전이라고 하면은 그 애가 있었을 때 그 집 주변의 거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사 온 집보다 네. 탐문수사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가 애를 심하게 때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 집에서. 예. 방문해서 이렇게 들었다는 사실을 한 씨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심하게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때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아들이 안 보였다고 하더라. 뭐냐 이거.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한 씨가 하는 말이 남편이 점점점 해서 남편이 해서 냉동고에 넣어뒀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담당 형사는 이 등 쪽에 소름이 쫙 올라왔대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계모나 계부가 섞여 있으면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했지만 다 친부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 듣자마자 1월 14일 저녁 8시에 강력 4팀에서 한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강력 4팀은 예. 한 씨 주거지에 갔어요. 냉동고에 이제 그 사체가 있는 걸 있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냉동고를 딱 열었는데 없어요. 근데 왜 냉동실에 오래 두면은 오래 둔 흔적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꺼낸 흔적은 있는 거예요. 형사가 부르는 아차. 이 한 씨하고 딸이 여청수사에 조사받으러 갔을 때 이제 최 씨가 와갖고 친부 최 씨가 와서 이걸 꺼내서 가져갔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경찰서 간 사이에 가져갔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 친부 최 씨에 대해서 소재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의 소재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얘가 무직이에요. 아 무직이고 네네. 신용불량자라 네. 신용카드도 없어요. 아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추적이 예, 어렵네요. 그걸로. 그래서 통신 수사를 해봤어요. 네. 통신 수사를 해보니까 명의 그 얘가 쓰는 휴대폰의 명의장은 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니까 휴대폰 개통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딸 명의로 되는 거예요. 1월 14일 오후 1시에 주거지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거예요. 그러면은 오후 1시면 여청수사에 그 한 씨하고 딸이 가 있는 사이에 꺼내갔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14일 1시 끊어지기 전까지의 마지막 통화 목록을 다 검색을 해봤더니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이 오상훈이라는 사람의 휴대폰인데 33살의 오상훈이에요. 얘 최 씨도 그때 당시에 33살이고. 근데 이 오상훈이하고 전화도 여러 번 한 게 나왔을 때 봤을 땐 얘가 친구이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상훈에 대해서 휴대폰 통화 내역서를 통신수사를 해서 내역서를 뽑았어요. 네. 뽑고 그다음에 위치를 확인해 보고 그 위치에 관련된 그 지역의 CCTV를 한번 봤어요. 네. 그러면서 그 최 씨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혹시 이 사람하고 오상훈의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봤냐? 같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이 있었던 오상훈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작전동에 위치하는 거예요. 인천시 작전동에. 작전동. 네. 거기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오상훈하고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냉동고에서 꺼내갔는데 작전동 안에만 있다면 얘가 유기하기 전에 우리가 발빠르게 빨리 가서 잡는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러니까 강력 4팀이 전체가 들어간 거예요. 그쪽으로. 네네. 그런데 이 작전동이요 골목이 많대요. 맞아요. 골목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골목 많은 데를 뒤지다 보니까 가가고 탐문 수사도 하고 사람도 확인하고 당구장도 확인해보고 막 이러는데 골목에 딱 가는데 맞은편 멀리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자신들을 보고 머리를 숙이더래요. 머리를 숙이면서 오다가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보겠지 하고 있는데 오던 길을 딱 돌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 뛰지는 않고 빠른 걸음을 가더래요. 거기서 우리가 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형사들도 빠른 걸음을 갔대요. 빠른 걸음을 이렇게 가는데 자꾸 뒤를 이렇게 보면서 가더래요. 여기서 시야만 벗어나면 이제 바로 뛰려고. 그렇죠. 시야 벗어나자마자 형사들이 막 뛰어간 거예요. 네네네. 뛰었는데 고사에 지도 뛰었나 봐. 아, 안 보인 거야. 아, 야 놓쳤다. 네네. 근데 그 방향으로 뛴 자리가 골목길을 포함해서 총 5거리예요. 어디로 뛰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빌라도 있고 그 저층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건물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뛰었는지 모르니까 그 주변에 CCTV를 싹 뒤진 거예요. CCTV를 뒤지니까
뛰어가는 놈이 안 보여요. 근데 뛰어가는 놈이 안 보이는 골목은 총 4개예요. 근데 이 한쪽 골목만은 CCTV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어요. 이 골목이다. 그래서 그 골목이 그 뭐냐면 저층 아파트 가는 골목인 거예요. 그래서 저으로 가자. 저층 아파트다. 네네네. 그래서 글로 간 거예요. 근데 경비원이 하는 말이 옥상문이 개방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아파트에. 예. 근데 얘가 다부진 몸매예요. 다부진 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 새끼를 잡다가 놓쳤을 경우에 옥상에서 또 이제 뛰어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요청을 해달라. 그래서 여청 수사팀하고 네. 그다음에 그 형사 3명이 지원이 돼서 2인 1조로 네. 뒤진 거예요. 아파트를. 이 아파트를 뒤지면서 가오 이제 사진도 보여주고 네네. 그렇게 됐는데 수색하다가 아파트 5층에 숨어 있는 최 씨를 발견한 거예요. 1월 15일 오후 3시에 긴급 체포를 합니다. 네네. 최 씨를 긴급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차 안에서 바로 애 어디 있어? 사체 어디다 뒀어? 네. 라고 바로 물어봐요. 네네네. 야 이 사람아, 당신이 아들 그래서 사체는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시간 반을 설득 끝에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소리가 형 집에 있어요. 형 집에. 예, 오상훈의 형 집에. 예. 근데 오상훈이하고는 친구고 오상훈이가 결혼하기 전에 형 집에 있었어요. 네. 형 집에 있었는데 최근에 결혼을 해서 따로 나가 살아요. 네네네. 그래서 최 씨가 처음에 오상훈이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숨겨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겠네요. 예, 그러니까 오상훈이는 아씨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혼집에 얘를 은신을 시킨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리도 있다. 그렇죠. 생각해서 야 그러지 말고 너 그냥 찜질방에서 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야 찜질방 안 돼. 그건 경찰 들어서 검문 검색할 수도 있고 금방 잡혀.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엔 자기가 살던 형의 집 빈방에 그러면서 은신을 해라.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은신을 하게 되는 거래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형사들은요. 네. 그 최 씨를 대동하고 그 오상훈의 형 집에 들어갑니다. 아. 자 오상훈의 형 집에 들어갔는데 네. 들어간 방 그 빈방에 들어가니까 2개의 가방이 있는 거예요. 가방. 예. 그래서 2개 있는 가방을 보고 저기 아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거. 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확인해서 찾습니다. 사체를.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보냈어요. 네네. 감정의뢰 보냈더니 애가 그 사망하기 전에 15kg래요. 8살짜리가. 아이고. 근데 이거 8살짜리가요. 평균이 25kg 이상 넘어야 된대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참 모자란 상태인 거예요. 애가. 그래서 공범 여부도 봤어요. 오상훈이가 같이 데리고 가고 사체 있는 가방도 넣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상훈이를 출석시켜서 5시간을 조사했어요. 공범 아니냐 네가. 네네.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일로 얘가 그 경찰에 찾고 있다면 난 제보를 했다. 뭔 이유인지도 모르고 쫓기고 있다니까 그냥 숨겨준 거다. 친구니까. 아. 야 그럼 여기 사체는 난 그 가방에 사체가 들어있는지도 몰랐다. 들어있었으면 우리 집 해주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제 최 씨한테 물어보니까 다 똑같아요. 분리해서 조사하니까. 네. 그러니까 오상훈이는 이 공범하고 이 사건에 연관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합니다. 네네. 그 한 씨와 최 씨 그 친부모에 대한 진술이 중요한 게 네. 벌써 3년 2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체를 분명히 훼손을 했기 때문에 범행에 쓴 도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년이 지났고 또 한 번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버렸으면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들의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히 이들을 같이 붙여놓지를 않고 각자 그 다른 조사실에서 계속 조사를 이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자, 최 씨의 그 친부 최 씨에 대한 진술이에요. 네. 2013년 7월경에 아이를 씻기려고 화장실에 데리고 다녔대요. 욕실에. 네.
근데 아이가 씻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네. 미끄러져서 바닥에 머리를 깨졌대요. 아, 예. 머리를 깨졌는데 그때 화장실에 넘어졌는데 샤워를 시키기 위해서 약간 실랑이는 있었지만 네. 폭행은 없었고 네. 훈육 정도는 있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애가 정신을 잃어갖고 얼굴에다 물도 뿌리고 인공호흡을 해서 겨우 살렸대요. 근데 인공호흡에서 살렸는데 시름시름 앓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애가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시신을 훼손했어? 자기가 죽였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훼손을 해서 감춰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친모인 한 씨한테 물어봤어요. 네.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네. 방 안에서 애를 때리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막 폭행하는 소리가 나는데 네. 보통 그냥 평상시 그렇게 때리면서 훈육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설거지만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어느 순간에 조용하더래요. 네. 이거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바닥이 피범벅이더래요. 와. 그리고 아들은 쓰러져 있더래요. 놀란 가슴에 만져보니까 이미 사망을 했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최 씨가 와서 아령 어딨냐. 예. 아무도 없는 모르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 모르게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아령으로 애를 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아령으로 사람 때려서 죽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최 씨를 불러다 또 그 한 씨가 얘기한 부분에 밀어붙였어요. 네. 자기가 훈육 차원에서 구타를 한 건 많지만 아령으로 애 때린 건 없다. 어느 또 조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훈육 차원 구타를 했던 부분은. 네, 네, 네. 근데 아령은 없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봤어요. 네. 그 아령은 몇 킬로짜리 몇 킬로짜리가 있냐? 몇 킬로짜리 몇 킬로짜리 다 쌍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가니까 진짜 10년 전에 구입한 거 그대로 얘가 쓰던 거 안 쓰면 녹 쓰는데 얘가 지금 계속 쓰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걸로 이제 몸에서 맨날 뭐 이제 백수니까 몸 단련하는데 쓴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그대로 있는 게 버려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막한데 말이 안 맞네요, 지금. 예. 그죠? 예. 그래서 형사님 고문이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이 딸에 대한 애착은 둘 다 엄청 심해요. 어. 딸에 대한 이 애착은 둘 다 심하니까 범행사실 오락가락 얘기를 하면은 이게 법정에서 좋게 보이겠어? 재판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줘. 이게 당신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딸을 위해서라도 당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더 오래 살지. 그렇죠.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그나마 덜 살지. 당신 이렇게 가면 당신 무기도 떨어질 수도 있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한번 사실대로 얘기를 해봐라. 화장실에 넘어진 건 많은데 자기가 전부터 애를 구타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애를 계속 연짝 이틀 구타를 했대요. 이틀 동안이나 예. 계속. 예. 예. 이틀 동안 구타를 했대요. 근데 폭행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물어보니까 막 흥분해서 때렸기 때문에 자기가 흥분이 가라앉힐 때까지 때렸기 때문에 어떻게 때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 씨 그 다음 날 애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네, 네. 그래서 피해자 이름을 불렀대요. 네. 불렀는데 용민아 그래도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또 가갖고 만져보니까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듯이 인공호흡을 하고 했는데도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가 얘기하는 예전에도 그랬듯이라는 거는 이미 그 전에도 폭행을 해갖고 애가 그렇게까지 실신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해서 살렸다는 그렇죠. 전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의 심하게 폭행을 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씨를 상태로 6회 6번째 조사를 가요. 네. 근데 최 씨가 이렇게 다 얘기했다. 네. 사실이냐? 네. 라고 하니까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한 씨도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들을 잦은 구타를 했고요. 화가 풀릴 때까지 폭행을 했답니다. 와.
화가 풀릴 때까지. 그러면 왜 아령으로 때렸다고 얘기했냐? 때려서 사망했다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남편이 아령으로 살해했다고 하면 나는 풀려날 줄 알았다 이거예요. 아. 네. 자신은 사건하고 관련 없으니까 풀려날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짓 진술을 했다. 예. 왜 풀려나려고 생각했어요? 딸 양육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여자도 딸에 대한 애착은 있는데 이 6회 때까지 조사받는 동안 이 친모인 한 씨는 아들에 대한 후회나 그런 뉘우침도 전혀 없어요. 드러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피해자인 아들을 5살 때부터 구타를 시작했대요. 5살 때부터 구타를 할 때는 그렇게 심하게 안 때렸대요. 네.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데 구타를 시작한 건 그때래요. 네. 근데 이 본격적으로 폭행의 강도가 심해진 거는 얘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부터래요. 가서부터 그 강도가 세졌고 늘 화가 풀릴 때까지 애를 때렸다는 거예요. 늘 화가 풀릴 때까지. 딸은 그렇게 이뻐하면서 왜 아들한테는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요. 라고 궁금하긴 물어봤더니 해요. 네. 최 씨가 하는 말이 애가 너무 독선적이고 말을 안 들었대요. 아이가. 예. 네. 5살이가 뭐 독선적이고 말을 안 들어. 애들 다 그렇지. 네. 예? 딱 그렇게 더더군다나 네. 학교 생활을 적응을 못해서 폭행이 정도가 좀 강해졌다는 거예요. 네네네. 엄마는 옆에서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건 없는데 아빠가 그렇게 때렸는데 빤히 쳐다보기만 한대요. 그 엄마가 그 가려주고 해줘야 폭행 정도도 낮아지. 당신 왜 그래? 하면서 말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체가 사망되니까 와이프인 한 씨하고 딸은 친정에 가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놓고 아들이 그 사체 부패가 이제 급격히 심해지니까 사체를 훼손 손괴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준비를 해서 이제 이틀에 걸쳐서 사체를 토막을 냅니다. 아. 근데 더 골 때린 건 한 씨가 친정에 갔다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친정에 갔다 하루 만에 돌아왔는데 네. 그 최 씨가 전날부터 그 손괴하는 거를 알고 피가 튀지 않게 하려고 우의하고 고글하고 장갑을 사갖고 왔어요. 당신 이거 끼고 해. 그래놓고 최 씨가 이제 고글 그런 걸 끼게 하고 일을 하면서 땀이 나면 옆에서 땀 닦아주고 고글 바로 잡아주고 네네. 양손 쓰고 있으니까 뒤에서 고글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작업을 수월하게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최 씨가 야, 이 피비린내가 옆집에 날 수도 있으니까 청국장 끓여라. 그래서 사체를 훼손하는 동안 청국장을 주구장창 끓였대요. 피비린내가 옆집에 날까봐. 아이고. 둘 다 사람 새끼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거 뭐. 예. 중간에 이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사할 때 한 씨가 남편한테 이삿짐 센터에서 오면은 저 냉동고에 있는 거 볼 수도 있는데 미리 좀 치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최 씨가 하는 말이 괜찮아 저거 사골인 줄 알 거야. 아이고. 다 그렇게- 발라놨으니까. 네. 다 발라놓고 다 그냥 뒤집어 써놨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처음에 찾아갔을 때 저기 냉동고에 없었잖아요. 네. 뭐 시점이 언제냐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더니 여청수사 형사가 그 방문을 해서 같이 가시죠. 잠깐만요, 저 화장실요. 그래도 화장실 가갖고 남편한테 우리 경찰서 간다. 냉동고에 있는 거 빨리 치워라. 전화를 해갖고 전화를 얘기를 했구나. 하고 네. 갔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 사이에 가지고 이제 유기하려고 이제 다른 데 버리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네네. 강력 사팀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유기를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체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는 징역 30년 받았고요. 네. 그 엄마는 20년 받았어요. 근데 엄마는 항소를 했어요. 네. 직접 죽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지가 그 고고라서 다 해준 게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엄마만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20년이 엄마. 아, 네네. 그 아버지는 항소를 안 했고 네. 그래서 상고심 안 한다고 해서 이게 확정 판결 됐어요. 20년, 30년. 아 진짜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일단 아이가 주변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뭔가 폭행을 당하거나 예.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예. 이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예. 이거 오지랖 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그 이제 출동한 경찰관이 옆집 302호 사람이 신고했는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세요. 네네.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 어떤 여자가 뭐 깨지는 소리 들고 뭐 성인이라도 맞는 소리가 들리면 신고를 하세요. 네. 신고해서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게 하는 것도 좋은 거니까 네.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24시간 네. 여청 수사나 형사들이나 경찰들이 24시간 대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네. 그런 피해자가 없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꼭 신고해 주십시오. 네. 그 말씀 드리면서 네. 저 이번 사건도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